안녕하십니까. 그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징계법이 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총장 징계를 감행한 그 이유, 그 속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입니다. 그 내용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것이고, 제2항은 징계위원 임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검사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6명의 징계위원 전부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지명도 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검사 누구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법률입니다. 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판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자발적으로 저거가 스스로 검사징계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검사징계법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를 좌지우지하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지난 6월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 결과 검사징계법은 일부 수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이 징계위원이 된다는 규정, 그러니까 과거법의 규정은 이건 손 안 댔습니다. 그 대신에 징계위원의 수를 기존의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징계위원 임명 조건을 약간 까다롭게 개정을 한 겁니다. 특히 증원된 늘어난 5명의 징계위원 임명 규정은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변협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이사장, 이 3명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라. 둘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토록 하였는데, 그 중에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8명의 징계위원 중 5명에 한해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지난 10월 20일, 그러니까 뭐 한 달 보름 전에 이 법이 개정된 법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새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 이 징계 사태가 터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니, 법무장관이니까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21일에 시행되는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검찰총장을 징계하게 되면은 징계의 타임을 놓치고 또 새로 임명되는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에 찬성한다 하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개정되기 전의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밀어붙인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듯이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던 박영수 특검의 수법을 추미애 장관 측이 교묘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측의 허점을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구 변호사가 정확히 집어낸 겁니다. 그 허점을 정확히 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징계위원의 지명과 임명행위의 효력을 보란 사건, 즉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헌법소원만 제기한 게 아니고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12월 10일,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날 이전에 할 것이냐 그 이후에 할 것이냐 하는 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가처분 신청 사건은 헌법재판소 내의 소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처럼 3개의 소재판부, 즉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재판부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법조계 주변을 쫙 취재를 해보니까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3사람은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3분이 소속된 그 소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신청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검사, 판사, 법원 양쪽 다 제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내년 1월 21일 이후에야,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때야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가만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윤석열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그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겁니다. 즉시 항고. 그럼 이게 또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이게 그 항고한 게 맞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즉시 항고가 기각되면은 이건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으로 상고하겠다는 거예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여러 사건에서 이 정권의 아주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가 지금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끌고 가면은 이 정권의 우호적인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한쪽은 헌법재판소, 한쪽은 대법원. 이 싸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측하고 윤석열 총장 측의 이 싸움은 결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결판이 날 겁니다. 자,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최종 판단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숙제, 최종 판단이라는 그 엄청난 숙제까지도 안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달에 뭐 선고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움직임, 그리고 대법원의 움직임, 탄핵백서도 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움직임을 다 지켜봐야 됩니다. 양쪽의 움직임을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